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리뷰하는 내맘 리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작가 토카시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아무런 기약 없이 무기한 휴재에 들어갔던 헌터헌터가 바로 지난주에 400일화를 공개하면서 드디어 연재를 재개했습니다. 약 22개월 만에 다시 연재되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럼 바로 최신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정말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전 헌터협회의 회장인 아이작 네테로의 아들인 비욘드 네테로는 아이작 네테로가 개미의 왕 메르엔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이후 오래껏 꿈꿔왔던 암흑대륙으로의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카킹 제국 또한 비욘드 네테로와 함께 암흑대륙 진출을 선포하죠. 카킹 제국은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수송선 BW호를 만들어 암흑대륙으로 이민을 시작하고, 이 수송선에는 카킹 제국의 국왕 나스비 호이코로와 14명의 왕자, 비욘드 네테로, 헌터협회, 히소카, 환영여단 등이 탑승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대륙과 암흑대륙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수송선 내에서는 카킹 제국의 왕위계 승전이 펼쳐지면서 다른 왕자를 죽이고 살아남아 왕위를 차지하려는 왕자들 간의 치밀한 수싸움과 음모가 일어납니다. 호이코로 왕의 가장 마지막 정실왕비, 제8왕비의 아들인 14왕자를 호위하게 된 크라피카는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해 아무런 힘이 없는 와불왕자를 지키기로 결심하죠. 이를 위해 크라피카는 통신을 통해 낸 능력과 낸수의 존재를 모든 왕자들에게 공개하고, 각 왕자의 사설병과 수행원들에게 낸 능력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상위 왕자의 낸 능력자에 의한 일방적인 암살을 멈추고 동맹을 만들어 어떻게든 현재 상황을 교착 상태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낸 수업에 참가한 사설병과 수행원들은 14왕자의 방인 1014호실로 모이고 여러 번의 낸 수업을 통해 결국 수견식까지 진행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최신화인 401화에서는 BW호가 출항하고 계승전이 시작된 지 10일차 화요일 오전에 사건이 시작됩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수견식이 진행되었고, 제5왕자의 사설병인 롱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5왕자는 크라피카의 두뇌를 원하고 있으며 왕자까지 포함해도 상관없으니 부디 크라피카를 동료로 삼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롱기의 차례가 된 것을 지켜보던 제1왕자의 사설병인 휴리코프는 드디어 숨은 낸 능력자의 차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휴리코프는 이미 낸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당한 낸 능력자로 본인만의 센스를 활용하여 타인의 외견이나 행동, 말투 등에서 그 사람이 낸 능력자인지 알아채고 계통이나 능력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정도였죠. 휴리코프는 처음 크라피카의 낸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4명의 낸 능력자가 고의로 혹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낸 능력을 못 쓰는 척하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을 수업 중에 발생한 암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롱기였던 것이죠. 휴리코프는 롱기가 자신이 붙잡히고 죽을 각오로 와불왕자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리코프의 예상과는 다르게 롱기는 수견식을 진행하는 방 안에서 자신이 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자신의 능력이 암살범의 수법인 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롱기의 능력은 바로 투명 언어, 월광조례이었고, 이는 조건형 조작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기한이 있는 계약에 상대방의 사인을 직접 받는 것으로 상대에게 능력을 빌리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능력이었죠. 상대방의 행동과 능력에 제한을 걸 정도로 사기적인 능력인 것 같지만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서명이 절대 조건인 능력이었습니다. 크라피카가 계약의 내용을 묻자 롱기는 제5왕자 츠베파와의 상호협력을 계약 조건으로 말하는데요. 하지만 롱기는 이어서 어디까지나 상호협력 계약은 자신의 진정한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보험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 크라피카는 다우진과 22구경 권총을 롱기에게 향하며 만약 거짓이란 게 밝혀지면 주저없이 쏠 것이라고 위협하는데요. 하지만 롱기는 낸 능력자에게 22구경 권총은 통하지 않으니 시간 낭비라고 말하죠. 어차피 롱기는 능력을 강화하는 제약 조건으로 상대에게 거짓 없이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5왕자와의 상호협력 계약을 맺는 것만이라면 계약 내용만 올바르게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인의 능력으로 계약을 통한 힘을 크라피카에게 부여하고 싶고,
그러려면 자신의 모든 배경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크라피카에게 직접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 크라피카가 묻자 롱기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롱기는 자신의 진정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진정한 계획이었던 것부터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비욘드 네테로의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데요. 비욘드는 각 왕자가 태어날 때마다 카킹의 젊은 상급 병사를 포섭해서 위장 결혼을 시켰고, 각각의 부인과 비욘드 사이에 생긴 아이를 위장 결혼한 부부의 아이로서 키우게 하고 카킹의 왕립군학교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롱기였던 것이죠. 왕립군학교에 들어간 비욘드의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최종적으로 왕자의 측근호위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낸 능력이 각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위병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그러나 롱기는 자신의 양아버지와 자신이 유전적으로 형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며 자신이 어머니와 비욘드 사이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롱기는 카킹 제국의 차기 국왕 곁에 자신의 혈족을 두는 것이 비욘드 네테로의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비욘드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비욘드는 그렇게 길러진 자식들을 버림말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낸 능력은 사실 비욘드가 아기들을 낸으로 저주하여 강제적으로 낸 능력이 깨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롱기는 호중난 의식 이후에 자신에게 이상한 징표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어느 고명한 제넨술사에게 보여주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죽고 나서 사우넨으로 발동하는 강력하고 사악한 낸이 키워져 있다는 것을요. 롱기는 자신이 강한 저지자로 표적을 저격하여 주살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강한 저지자는 최소한 10명 이상, 그리고 약한 저지자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수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어떤 능력으로 어떤 타겟을 노리는 저주인지는 불명확하지만 표적 자체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한 저주라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단순히 롱기가 제5왕자 사설병이기 때문에 5왕자를 타겟으로 한 저주가 아닐까 생각도 들지만, 롱기와 같은 처지였던 마카아라는 인물은 제2왕자의 측근병이 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최종적으로 측근병이 되는 것에 실패하였고, 비욘드는 특별히 다음 행동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자신들의 표적이 호위 목표로 할당됐었던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저주의 표적은 정확히 모르지만 강한 저지자는 10명 이상이고 왕위 계승전에 참가한 왕자는 총 14명, 그리고 호중난의 의식 후에 저주의 징표가 생긴 것으로 보아 각각 저지자들의 타겟은 왕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저지자 본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비욘드가 저주 발동의 스위치를 쥐고 있거나 저주의 제약 조건으로 발동을 흐름에 맡기고 주력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리 추측하죠. 크라피카는 아마 후자일 것이라고 말하며 왕립군인인 저지자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1왕자를 왕으로 올리기 위한 비욘드의 계획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롱기는 용의주도하고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비욘드 네테로가 고작 제1왕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수십 년에 걸친 계획을 준비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14명의 왕자 중에 비욘드의 친자식이 있다는 것이었죠. 크라피카는 제8왕비에게 계승전에 참가하는 왕자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계승전 참가 자격을 가지는 것은 나스비 호이코로의 정실의 아이일 것. 호이코로 국왕의 친자식일 필요는 없는 것이었죠. 만약 비욘드가 호이코로 몰래 8명의 정실왕비 중 1명과 자식을 낳았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롱기는 이어서 표면적인 계약인 제5왕자와의 평화협정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14왕자와 5왕자, 그리고 각각의 왕비 및 소속병을 결코 방해하거나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인 화요일 낮을 기점으로 기한은 일요일 오전 9시까지로 하고, 제5왕자의 사자가 동일한 시각에 1014호실 내부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적으로 일주일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협정 계약에서는 크라피카가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롱기의 능력이 발동하며
지키지 못하였을 때 페널티는 크라피카에게 일주일의 강제적인 제치를 겁니다. 롱기는 치유나 보조 등의 협력 행위는 공격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명백하게 제5왕자 측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발각되지 않는 한 제5왕자 측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일은 없다고 말하죠. 또한 롱기가 마음대로 판단하여 능력을 발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왕자와의 평화협정은 여기까지이며 롱기 자신과 크라피카의 계약 조건은 제5왕자가 이탈하거나 또는 왕자가 남은 2명이 될 때까지 비욘드의 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14명의 왕자 중에 비욘드의 친자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도 계약 조건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시에 롱기의 능력이 발동하고 크라피카에게 보상을 부여합니다. 자신과의 추가 계약은 제5왕자가 평화협정을 파기할 경우 동시에 소멸하지만 만약 그 경우에도 크라피카가 비욘드의 친자를 찾는 것을 계속 진행하길 원한다면 그때는 크라피카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보상을 주기로 합니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롱기의 능력을 단 한 번 사용하는 것. 상대방을 강제적인 제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 크라피카는 롱기의 능력이 한정적이고 상대에 따라 다른 능력이긴 하지만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롱기는 크라피카에게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듣고 서명할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롱기의 진정한 목적은 비욘드의 아이가 예상대로 왕자 중에 있다면 자신의 손으로 왕자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본인과 이복 형제들의 인생을 멋대로 도구로 쓰다 버리는 비욘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크라피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제5왕자와의 평화협정 그리고 롱기와의 계약 모두 승인하죠. 교섭을 마치고 방을 나오자 낸 수업에 참가했던 다른 인원들이 크라피카와 롱기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수견식을 진행했던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크라피카는 안에서 제5왕자와의 평화협정을 얘기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최종적으로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휴리코프는 크라피카의 행동이나 오라를 보고 추리를 하려고 하지만 전부 확증이 없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제1왕자의 사설병인 바비마이나에게 말을 걸지만 그는 아무 말이 없는데요. 바비마이나는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 나타나는 것은 바로 방금 전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비욘드 네테로가 묶여있는 모습. 비욘드는 헌터 시비지 중 방위 임무를 맡은 호랭이 칸자이에게 대화하고 싶은 놈이 있다며 데려와 달라고 하며 이번 화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헌터헌터 400일화를 리뷰해봤는데 역시나 헌터헌터는 그림보다 글이 많은 만화답게 아무리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해도 머리가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가지 사실들과 떡밥들을 새롭게 푸는 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만화가 거의 2년 만에 재연재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가 무척이나 기대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토가시 작가가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연재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헌터헌터 다음화가 나오는 대로 이어서 리뷰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